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시도는 사병처럼 움직였던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차벽을 쌓고 몸싸움도 마다하는 경호처의 체포방해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진두지휘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렇게 김성훈 차장을 움직인 건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니었겠느냐는 게 경찰의 의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고 질책했다는 내부 진술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도 김성훈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가 번번이 가로막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경호처에서 맡고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협의 중이에요.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간 등이었지만 진입도 못했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 가운데 자신들이 선별한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버텼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까지 6번 시도가 모두 불발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던 김성훈 차장이 오늘은 대통령실로 출근해 집행 거부를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 경호처가 된 집행 거부의 명분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보안시설이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자는 승낙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 압수수색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그 책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오늘 거부 사유는 뭔지 책임자가 불허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 단수가 적힌 문건을 봤다고 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4시경 MBC와 한겨레 신문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소방청장은 지시를 분명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론사 5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 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경찰은 이 전 장관이 실제 문건을 전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CCTV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청동 대통령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세 차례나 검찰에 가로막혔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인 4일 이상민 전 장관은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 저녁 먹어도 되냐라고 해서 내가 시간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던 겁니다. 송년 모임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을 뺀 세 사람은 만남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12월 4일 외에 삼청동 안가에 갔다고 볼 정황이 없고 계엄 선포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안에선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정황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증 확보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 고위직 출신 3인방이 엮인 대통령 안가 회동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6시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서울행 KTX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김 전 장관이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서 비화폰을 갖고 있냐, 그걸로 전화하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다시 전화하자 지금 어디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비화폰을 쓰는 걸 김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과 비화폰으로 한 차례 더 통화한 뒤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에 취임한 뒤 이날 처음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도 계엄 해제 당일 처음 간 거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사실상 이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 셈입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예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또 안가 4인방 중 한 명인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비화폰으로 10여 차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전 연락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비화폰은 계엄 국면 곳곳에 등장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은 것도 비화폰을 통해서였습니다.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도 대통령 경호처가 지급한 비화폰을 사용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하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어디도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 혐의를 두고는 앞으로도 서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재판 중인 피고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면서는 가능한데 결국 검찰 의지에 달린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